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 특강 시간에는 전문가 혼합 모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을 다양하게 구현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콜앱 환경에서 다시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콜앱 환경에서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 즉 Mixture of Experts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같이 살펴보시면 여러 개의 분리된 각각의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각각이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담당하게끔 해서 이들을 게이팅 해주는 게이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혼합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통해서 모델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 즉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전 방법론, ML 방법론 중에서도 서브트 벡터 머신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든지 등등을 비롯해서 심층 신경망 모델에서도 꾸준히 적용을 되어 오던 그런 조건부 계산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핵심 방법론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들이 요즘에 나오는 LLM으로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믹스트랄 8x7b라고 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이 MOE로 구현된 모델이고요. 이 MOE로 구현된 모델의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는 생각보다 많이 줄이면서도 그 각각의 전문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엑스퍼트들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효율적인 라우팅만 구현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보다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게이트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텐데요. 게이트 네트워크는 뭐였습니까? 네, 라우팅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고 둘 다 범용해서 쓰는 얘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이트 네트워크 내지 이제 라우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각각의 전문가 모델을 얼마만큼 개입을 시켜서 연산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각의 전문가들의 개입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연산에 참여를 하되 연산을 한 결과물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웨이트 방법론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체 예를 들어 8개다. 그럼 그 8개 중에서 가장 참여 빈도가 높을 것 같은 참여 정도가 높을 것 같은 2개의 전문가만 빼고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온오프 방식으로 전문가의 개입을 결정을 해보자 하는 등의 구현이 가능한 그것이 이 라우팅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 MOE,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우리가 파인 튜닝을 배웠었죠. 페프트라고 부르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을 배우면서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전체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빌리언 단위라고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2% 내지 3%, 그 정도 수준의 그 파라미터 개수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로라 방법론 등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로라 방법론들을 확장을 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 바로 이 파라미터 이피션트 MOE 방법론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다루었던 믹스처 오브 벡터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방법론이 있었고요. 그것과 함께 믹스처 오브 로라 등도 같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로 이런 파라미터 이피션트 MOE를 구현하고 있는 메솔로지의 하나인 믹스로라라고 하는 방법론, 그리고 이제 MOLA라고 하는 방법론 등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는 로라 어댑터를 통해서 MOE 방식의 훈련을 구현을 하고 있는
요 코드 구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아크 챌린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번에는 싱글 태스크로 여러 방식의 MOE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냥 일반 파라미터 이피션트 로라와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모델의 성능을 각각의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믹스로라라고 하는 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 코드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것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같이 보시면은요. 믹스로라 MOE라고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블럭이 이 아이디어를 비주얼라이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엑스퍼트가 n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터 네트워크가 앞에서 받아져 있으면서 뭐 이제 ARC, OBQA, PIQA라고 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각각은 뭐냐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제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든 이 저자들이 이 메소드를 주장한 저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멀티태스크가 개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특장점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게 엑스퍼트 몇 개에 이렇게 나눠져서 섞여져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입력이 뭐가 들어왔냐를 라우터가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지금 가는 뭐 OBQA다 그러면 엑스퍼트 2번, 3번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2번, 3번을 동작을 한 거를 결과를 합쳐서 출력으로 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엑스퍼트 각각 하나하나를 살펴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Shared Feed Forward Network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Feed Forward Network에 대해서 로라 기반의 전문가를 구현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 얼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로우롱크 어프록시메이션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이 오른쪽인 불 모양의 부분이 있는 부분만 실제로 우리가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개입을 시키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코드 이해를 하러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저자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이 페프트 방법론을 활용한 MOE 구현에서 믹스로라 방법론의 구현인데요. 뭐 여기는 이제 컨피그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컨피그를 먼저 보기 이전에 앞서서 여기 모델 그 내용을 쭉 같이 살펴보는 게 모델 코드 내용을 쭉 같이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GitHub 오른쪽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믹스트랄 라우터 로스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클래스 메소드들이 쭉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 명들을 먼저 각각 살펴보자면 믹스트랄 라우터 로스라고 되어 있죠. 네, 기본적인 그 믹스트랄에서 차용하는 그 형식의 라우터 로스를 가져왔다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고, 요거는 그냥 이제 믹스트랄 라우터 로스 형태로서 이 그 엑스퍼트가 있고 포워드를 할 때에는 각각 억셀러리 로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과 믹스트랄 로드 밸런싱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요 구현체를 통해서 이제 게이팅을 진행을 해주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먼저 다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 얼 심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제 핵심 구현체인 잠시만요. 네, 핵심 구현체인 믹스트레스파스 MOE가 있죠. 네. 이 믹스트레스파스 MOE 블럭 클래스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믹스로라 방법론의 구현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인피처스 몇 개 들어가서 이제 컨피가 어떻게 들어가서 게이트를 뭘 써서 요 믹스로라 방법 파라미터 이피션트 MOE를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저장하는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메소드를 구현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핵심적으로 봐야 될 함수는 이 forward 함수. 이 forward 함수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잠깐 다른 그러면은 클래스들 뭐 있는지 마저 살펴보고 돌아가자면 다이나믹 라우터 로스, 믹스트랄 라우터 로스. 지금 뭔가 라우터 로스라는 이름은 공유되는데 기본이 믹스트랄인 것 같고 다이나믹 로스도 라우터 로스도 있구나. 네, 그렇죠. 다이나믹 스파스로 구현된 그 믹스트랄 스파스 MOE에 확장을 하고 있는 다이나믹 스파스 MOE도 있구나. 그리고 스위치 라우터 로스라는 것도 구현되어 있고요. 스위치 스파스 MOE도 구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믹스로라 방법론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서 큰 그림으로 먼저 라우터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엑스퍼트를 선택을 해줄 것인지 여기서 인풋이 뭐가 들어왔냐를 분석을 해서 어떤 엑스퍼트로 보내야 된다.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게이트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요걸 구현한 것이 이제 각각의 믹스트럴 스파스 MOE의 게이트와 다이나믹 스파스 MOE의 게이트와 스위치 스파스 MOE의 게이트 이렇게 구현체가 있었던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에 믹스트럴 스파스 MOE 같은 경우에는 셀프의 게이트가 어떤 리니어 레이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 익스퍼트 개수만큼의 입력을 그 디스트리뷰션을 출력을 해주는 게 요 그 게이트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요 게이트겠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엑스퍼트 선택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제 라우터 네트워크에서 뭔가 계산한 분포를 가지고 결국에는 탑 K를 선택을 해서 연산을 하는 온오프 방식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타피 방식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정해진 개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확률 어떤 P 값을 채울 때까지 예를 들어서 0.8을 만족하게끔 그러면은 뭐 탑 K가 탑 2였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게 0.5의 확률을 가지고 두 번째 게 0.2의 확률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0. 합해서 0.7의 확률을 가지는데 두 개를 골랐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타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0.5, 두 번째가 0.2, 세 번째가 0.1이라고 한다면 세 개를 더해야 0.8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값이 0.8이다 그러면은 세 개의 전문가가 개입되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개수의 전문가가 개입되는 아키텍처가 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탑K 함수와 탑P, 다이나믹 탑P 함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위치 MOE 방식으로 이제 원한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체가 어떤 그 스위치 자체가 어떤 거를 키고 끌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라우팅하는 그 스파스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하는 그런 로스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 탑K 방식과 탑P 방식, 그러니까 즉 다이나믹하게 엑스퍼트가 개입되는 개수가 바뀌는 상황과 그렇지 않고 꾸준히 두 개면 두 개가 개입하는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를 하나의 축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엑스퍼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 로라 어댑터를 학습한 걸 바탕으로 로우랭크 어댑테이션이 적용된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 각각의 전문가가 실제 파라미터 그 고정되어 있는 프리즈하고 학습한 파라미터에 붙어서 추가적인 연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forward 함수로 각각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별 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토큰별 합산의 내용은 엑스퍼트에서 나온 출력을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엑스퍼트마다 내뱉는 출력이 있을 거고 이제 라우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정해진 그 방식에 따라서 웨이트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인데요. 이거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탑게이 방식으로 해서 웨이트를 준다 그러면은 이제 0.5, 0.2가 그런 웨이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원왑 같은 경우에는 아예 0 또는 1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웨이트를 적용을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덮어써서 이제 토큰별로 그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로스로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안정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믹스드 라우터 로스, 다이내믹 라우터 로스, 스위치 라우터 로스 어떤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지 이따가 조금 살펴보기로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헬퍼 함수의 형태로 여러 가지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로라 컴패러블 포워드 함수 요거를 지금 바로 한번 같이 보러 가시면은 심볼에서 믹스로라 컴패러블 포워드 함수가 첫 번째 함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믹스로라 그 포워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똑같이 호출할 수 있는데 이때 어댑터, 엑스퍼트 어댑터가 구현이 되어서 같이 연산이 될 수 있게끔 추가를 해주는 코드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의 포워딩이 피드 필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돌아가게 될 때 이 믹스로라 컴패러블 그 포워드가 대신 호출이 되게 되고요. 이때 그러면은 그 이 모델에 학습되어 있는 그 로우 랭크 어댑터 로라 이름이 해당하는 걸 불러와서 거기서 계산된 값을 이 로라 포워드와 함께 내보내고 그거를 파이널 엑스퍼트 스테이트로 추가를 해서 아웃풋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실제 로라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전문가의 포워딩을 구현하고 있는 메소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스위치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했을 때 개입이 되는 로드 밸런스 로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 그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이나믹 탑피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이나믹 탑피 구현하고 있는 함수를 살펴보니까 라우터 로짓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탑피는 스레시홀드 값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라우터 로짓을 이제 템퍼레처 값으로 스무딩을 하는 거는 템퍼레처 스무딩으로 항상 나오는 방식이라서 이 라우터 로짓 값들의 분포를 뭔가 좀 더 서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끔 베리언스를 조정하는 과정이 스무딩 과정으로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우터 로짓들을 각각 그러면 솔팅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합쳐서 cumulative sum을 구합니다. cumulative sum이라는 것은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0.5, 0.2, 0.1 그러면 3개 했더니 이 타피만큼 클 때까지의 엑스퍼트 마스크를 구해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A, B, C가 0.5, 0.2, 0.1이다. 그러면 A, B, C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111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페셜드 마스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그 최종적으로 소티드 로짓으로 출력을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이나믹 타피 함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같이 따라 나오는 다이나믹 로드 밸런싱 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적인 그 학습의 역할을 하는 로스에 해당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라우팅 웨이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떤 엑스퍼트가 이 라우팅 네트워크의 결과물로서 나올 것이냐 그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 라우팅 네트워크의 로스 같은 경우에 이 밑에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토큰 엑스퍼트에 할당되는 토큰들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엑스퍼트에 들어가게 되는 probability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 대비 토큰을 이제 가중합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를 썸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오버를 로스로 가져가서 요거를 튜닝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저자들의 논문을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N개의 익스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요 그 방금 계산했던 전문가들에게 할당되는 토큰값과 할당되는 확률, 할당된 확률을 이제 적절하게 합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결국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이퀄한 기회를 보장하게끔 해서 충분한 뭐 예를 들어서 0번 전문가가 능력을 다 가지게 돼서 모든 토큰에 다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를 않길 바란다는 것이죠. 적절히 나뉠 수 있게끔 억실러리한 로스로 디파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게 이 다이나믹 라우터 로스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라우터 로스 모듈 잠깐 살펴보자면 방금 살펴보던 여기 있었던 이 모듈은 그냥 단순하게 이 헬퍼 메소드를 가지고 이 방금 수식에서 보여드렸던 이 억실러리 로스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우터 로스 모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스파스 MOE 블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스 MOE 블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이나믹 스파스 MOE 블록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스파스 MOE 블록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여기에는 어떤 게이트 네트워크가 하나 미리 할당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건 forward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forward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 주요 그 한 파라미터로 뭐 엑스퍼트 개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그 이제 뭐 타피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무딩을 적용할 파라미터나 템퍼레처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포워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에 처음에 지터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학습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녀석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어떤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다루다 보니까 히든 디멘션에 어떤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가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라우터 로짓으로 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로짓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라우팅 웨이트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라우팅 웨이트를 요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입력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이제 피처로 뽑아놓은 첫 번째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통해서 여기에 아까 봤던 탑K 방식 혹은 방금 살펴본 다이나믹 방식의 탑피 방식 요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원핫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전문가별의 토큰 인덱스를 확보를 해서 각 선택된 토큰마다 이제 실제 전문가 선택된 전문가들의 포워딩 함수를 통해서 그 실제 토큰 그 각각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는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모아주게 되고요. 그 모아준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웨이트를 잘 적절하게 곱해서 합쳐가지고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쉐입을 복원해서 돌려주고 결국에는 라우터 로짓을 돌려놔서 요거는 로스 계산용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저 보자면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랑 이제 로라를 연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상에 있는 그 프로젝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게 첫 번째로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오게 된다. 이해가 가실 거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스파스 MOE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을 하는 역할 자체가 토큰별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선택된 애들에 대해서 선택된 엑스포트에 대해서 실행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은 레시듀얼한 잔차 연결이 들어가서 상위 블럭으로 이렇게 쭉쭉 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로라 가중치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를 구현한 사람들이 이 각각의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키텍처 내부에서 MOE에 관련하는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에 가담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댑터 네임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 엑스퍼트
몇 번의 그 가중치다 이렇게 짓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패스를 이제 같이 따라가 보자면 탑 K의 예시로서 따라가 보자면 히든 레이어가 배치 사이즈 그리고 이제 그 시퀀스 랭스 그리고 히든 사이즈 히든 디멘션 모델의 디멘션이겠죠. 이걸 가진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라우터를 거쳐요. 라우터를 거쳐서 어떤 엑스퍼트 레이어를 활성화시킬 거냐 그걸 결정한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결정된 게 이 로짓과 그 웨이트. 로짓은 이제 그 실제 어, 탑피 방식이랑 탑K 방식 뭘 적용을 이 밑에 웨이트가 이 로짓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니까 로짓은 어떤 숫자들로 값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확률 분포로 바꿨다. 그래서 웨이트 형태로 바꿨고 그 웨이트 형태로 바꾼 거를 탑K 방식을 써가지고 탑 두 개를 뽑아서 그 웨이트들만 남기고 그거의 인덱스만 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정해주는 거죠. 익스퍼트 쓸 거를 이 인덱스로부터 불러와서 원한 마스킹을 적용을 해주고 그래서 로라 피드 포워드 네트워킹을 이제 포워딩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각각의 히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요, 이 히든 디멘션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까지 그 앞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사용했던 이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포워드한 벡터와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까지 웨이트 적용까지 마무리하게 되면은 썸을 통해서 머지하는 방식으로 최종 파이널 히든 레이어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아웃풋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그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포워드 패스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요. 방금 복잡하게 뭔가 있었지만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 히든 스테이트에서 쉐이프에서 뽑아내고 있고 여기는 옵셔널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 타입 뭐 히든 스테이트를 잠깐 지금 리쉐이핑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리쉐이핑을 하는 이유는 게이트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각각의 number of expert 개수만큼의 로짓 값을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로짓을 소프트맥스 통과시키고 있고요. 소프트맥스 통과시킨 걸로 아까는 탑 K의 예시였지만 여기서는 지금 탑 P 함수로 호출을 해서 엑스퍼트 셀렉트한 거에 마스크를 뽑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뽑아왔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엑스퍼트 마스크를 실제로 관여되어 있는 엑스퍼트 마스크에 대해서 쭉 돌면서 포워드 네트워크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그 믹스로라 포워드를 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던 엑스퍼트 인덱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네,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봤던 그 마무리 단계의 작업을 해서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로 가중합을 해서 웨이트와 스테이트를 가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을 해주게 되고 이제 그거를 아웃풋으로 낸다. 그게 이 스파스 다이나믹 스파스 MOE의 구현체가 이런 식으로 포워드 루프를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가 기능은 혹시 몰라서 적어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습 루프가 돈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라우터 로스 함수와 이제 전체 그 태스크에 대한 로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 로스를 정의를 하고 옵티마이저가 그거에 대해서 도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라 훈련 그리고 이 그 기본적인 파라미터 에피션트의 파인 튜닝의 로라와 MOE로 구현된 믹스 로라 기반의 MOE 로라 훈련의 여러 가지 라우터를 비교를 해보는 두 가지 방금 얘기했던 탑 K 방식과 탑 P 방식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QN 2.5의 0.5빌리언 모델을 페프트 방식과 이제 그냥 페프트 MOE와 그냥 페프트 그리고 라우터 바꾼 방식으로 훈련 진행하는 것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필요한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요.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파일은 4분 저장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저장이 되고요. 여기 런타임 유형 변경하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연결 눌러서 시작을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그 초기화시키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를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태스크가 아크 데이터셋의 챌린지 데이터셋이어서 아크 챌린지의 로라 방식으로 훈련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이 비교 실험을 진행했던 저자들이 제안한 파라미터를 그냥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훈련 파라미터들도 비슷하고요. 실제로 훈련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지금 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개, 사천만 개 정도 잡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쭉 전체 루프에 대해서 대략 1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이밸류에이션을 돌린 결과를 쭉 내려가서 보면은 50.25점 정도가 일반 로라를 선택하면 일반 로라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쭉쭉 이어서 지금 여기 모델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타이니 라마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이니 라마 모델이 아니라 그 위에 봤었던 퀸 모델로 학습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그 퀸 모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꿔놓을 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를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 퀸 모델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델 초기화하고 이번엔 믹스로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라우팅 스트래터지를 아까 우리가 봤던 탑K 방식으로 이게 기본 탑K 파라미터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K 2개, 8개의 엑스퍼트 중에서 2개를 살리는 방안으로 훈련을 하게끔 해서 쭉 이제 트레인 루프 여기 도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실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물을 그래서 살펴보면은 52.3점 정도 나옵니다. 아까 봤었던 일반적인 그 로라 학습과 비교를 해서 성능이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믹스로라 방식의 기본적인 라우터로 훈련한 결과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믹스로라 다이나믹,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이나믹 스파스 MO1을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여기도 지금 타이나라마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QM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QM 모델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고 여기는 넘어가고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믹스로라를 붙여서 어댑터를 학습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믹스로라 그냥 라우팅 스트래티지가 믹스로라가 아니라 믹스로라 다이나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타피 방식을 차용하는 다이나믹 방식의 그러니까 한 번에 개입되는 엑스퍼트 개수가 계속해서 변하는 그 방식으로 훈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훈련 루프를 거쳐서 쭉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면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여기는 전부 다 훨씬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믹스로라 방식의 우리가 예시를 살펴보면서 방금 봤던 것처럼 탑K 방식, 그러니까 탑K 방식이 아닌 다이나믹 방식의 탑P 방식으로 라우팅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각각의 훈련 성능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로라로 학습한 것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탑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탑피는 지금 이 싱글 토픽으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다른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 구성을 하느냐, 이런 상황에 다 맞추어서 적절한 라우팅 전략을 골라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다시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보시면서 코드도 한번 다시 따라가 보시고 그러면서 복습을 꼭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